자, 그러면 육조직계자 의정부서사제도를 볼게요. 자, 육조직계자 의정부서사제는 그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 가정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육조직계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육조에서 보고를 직접 몇 개 제하고는 그 왕한테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정부서사제도는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왕한테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의정부의 서사는 의정부에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제 인사권하고 병권은 왕이 직접 육조에서 보고받는 그런 체제인데, 공통정은 이제 그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건 공통정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에서 이제 그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어떤 왕 때 어떻게 뭘 실시했는가, 의정부 서사제를 했는가, 육조직계를 실시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그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그 215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실시 과정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 이제 실시 과정을 보면요, 자, 태조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예전에 교과서의 내용 보니까 태조 때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왜? 의정부라는 자체가 정종 2년 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태조 때 이걸 실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태조 때는 도평의사사의 소수 재신들을 중심으로 측근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정종 2년, 그러니까 실제로 태종 1년 때는 이제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만들고, 이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죠. 예. 그래서 태종 1년부터 해서 태종 4년까지 그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가 태조 4년부터 해서 뭘로 바뀌냐면 그 육조직계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의정부가 권한이 이제 대신들이 커지니까 왕권을 강화한 측면에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는데, 문제는 종전의 의정부 권한이 너무 커다 보니까 육조직계제 제도 실시가 안 돼. 그래갖고 이제 태조 4년부터 해서 14년까지는 일종 가독이에요.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직계제 넘어가는 가독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그 가독이 시기 때의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태종 5년 때 그 육조판사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상품에서 정이품으로 등업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기출사조에 나왔던 8년, 태종 8년 때 얘기죠. 그래갖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육부의 구체적 업무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가 그 최종권을, 그 의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부의 업무가 제대로 육부직계제가 실시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 의정부 육조직계제를 실시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의정부가 육조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육조가 당연히 누구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의정부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의정부 단독의, 의정부 단독의의는 뭐냐면 그 조회 시간 때 의정부 대신만이 뭐냐면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조가 발언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태종 14년에 가서야 완전하게 육조직계제가 정책됐다. 그 제도적 장치로서 뭐냐면 번권을 다인화시켜, 왕권 밑으로. 그 다음에 이때면 이제 태종이 이제 많은 정치 세력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의정부가 육조의 관리감독권을 박탈했어요.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육조의 관리감독권을 박탈했고, 의정부 단독의뿐만 아니라 의정부 의의 외에도 육부도 의견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관도 의의도 올릴 수 있는 하면서 이제 여러 주체들이, 정치 주체들이 어떤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육조직계제가 이제 본격 실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태종 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이제 가독에 거쳐서 육조직계를 실시했는데, 세종 때 들어와서 다시 뭘로 바뀌었죠? 의정부 서사제도로 바뀌었어. 이게 이제 초기 때부터 바뀐 게 아니라 세종 몇 년? 18년 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 세종 때도 육조직계를 실시했다가 세종 18년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는데, 요 바뀐 시점을 좀 봐야 돼요. 요 때는 어떤 개념이, 세종이 그 몸이 안 좋았죠.
걸어다니는 그 뭐냐면 종합병원으로서 온갖 비만에다가 성인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쉬려고 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대리 청첩을 시켰죠? 문종한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종이 아직 젊으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의정부 대신대 원료 대신대 경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의정부 서설제도를 실시했던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요게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했죠. 왕권은 주로 어디? 승정원과 집현전 중에서 왕권을 보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권은 의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조화를 깼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가 나중에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 단종 때 왕권이 약화됐죠. 대신에 권한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집권하고 나서 국법 폐지시키고 육조 직제로 다시 돌아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성종 때 이때 의정부 소사제들 다시 복귀한 논의가 있었어. 그 당시 이제 성종 때 사림세력 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성종 초기 때 이제 원래 선종이 어디 때 왕이 됐죠? 그래서 그 무슨 제도가 실시됐어요? 학명이 같이 원상제도가 실시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원상제도와 의정부 서사제도를 빅딜하면서 원상제도 폐지와 의정부 서사를 실시를 빅딜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어떻게 봐요? 성종이 의정부 서사제도는 그 폐지하지 못하고 아니야 제가 말했네. 그 성종 때 이제 그 원상제도하고 그냥 의정부 원상제 폐지하고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를 같이 이제 빅딜했죠. 근데 성종은 뭐만 받아줬어요? 원상제도 폐지, 원상제 폐지와 의정부 서사제 실시는 받아들이지 않고 뭐는 계속했죠? 육조 직제제를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은 그 의정부 서사제는 논의만 했지 실제는 육조 직제를 계속 실시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무슨 최강사는 이제 유명하신 최강사는 또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논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도 또 잘못된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 예. 그러다가 중종 10년 때 그때 이제 뭘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어요. 중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던 이유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중종 반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종 때 반정이 있고 나서 신권이 강해지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고 이때부터 쭉 뭐가 됐다?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의정부 서사제도는 이제 중종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언제 실시했죠? 태종 초기 때, 그 다음에 세종 때 있고 중종 때 이제 실시했고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는 태종 중후반 때 4년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이렇게 실시했죠. 성종은 의정부 서사제 논의만 있었지만 실제로는 육조직계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요게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육조직계제 실시에도, 그 다음에 태종 때 육조직계제하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육조직계 좀 다른 게 있어요. 태종 때 육조직계는 그 육조를 직접 보고를 하더라도 두 개는 직접 의정부를 거쳐서 했죠. 뭐와 뭐죠?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사대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험이 많은 의정부 그 대신대 어떤 그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근데 이제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대문서만 또 빼고 뭐만 중재수 재심 때만 뭐냐면 이제 그 직접 의정부가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올리도록 한 거죠. 예의 조항이. 그래서 똑같은 육조직계도 좀 의정부를 거쳐서 한 예의 조항은 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태종 때냐 아니면 세조 때냐 이렇게 구분할 때 만약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심이 의정부에 담당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태종 때고 그 중재수 재심만 담당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세조 때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문제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A, B, C, D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역사 사실은 자, 일단은 건국대전 편찬 과정은 안 맞죠? 건국대전 편찬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세조 때부터 시작돼갖고 언제 때 완성됐어요? 성종 때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부터 해갖고 중종 때 논의했던 것은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정치주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의 치표를 통해 경영정치 발달 이건 틀렸죠? 경영정치 발달은 그 세조 때는 안 맞죠? 세조 때는
겨울 폐지했잖아. 왕권을 약화시킨다고. 그러다가 성종 때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관원 독립, 홍문간의 어떤 언론 기관안. 이거는 언제 때 있었던 거예요? 성종 때 있었죠. 언론 기구를 강화시키고 누굴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훈구파들. 그래서 언론 3사는 누굴 임명했어요? 성종 그 살인파를 임명했잖아.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잠깐 의정부 서사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 살인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군신 간의 조화를 이루한 유교 정책 기반을 조성 발달했던 시기가 언제 때죠? 세종 때요. 이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요 세종 18년에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현전하고 그다음 승조원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권은 의정부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답이 B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D는 왜 안 되겠어요? D는 중종 때는 완전히 권력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신권으로 넘어가죠. 중종반정 이후에. 그래서 똑같은 의정부 서사제도도 보통 그 구분 없이 그냥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어느 때에 한정된 거예요? 세종 때 한정된 거야. 그리고 여기 주의할 건 집현전을 그걸 신권 강화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통론에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인데 요건 집현전은 왕권 강화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조가 집현전 없앴던 거는 뭐냐면 물론 신권 강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집현전학자들 누구한테 충성한 거예요? 예? 단종한테 충성한 거죠. 자기한테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현전학자도 일종 왕권 강화를 했지만 그 충성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에 당종이기 때문에 이게 집현을 폐지시킨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받아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보기에도 조선시대 의정부 서사제도가 중요하게 된 시기를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야? 실시한 시기가 아니라 중요하게 된 시기야. 그러면 어디일까요? 거기 보면 그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된 거니까 세종하고 중종 때죠. 만약 실시 시기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게 태종 때도 의정부 서사제 있고 그다음 세종 때도 육조직계제 초반기에 했었죠. 절반 육조직계제잖아. 그 세종 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시기.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니은과 니을. 그다음 거꾸로 태종 때와 세조 때는 육조직기가 중요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다음 비추신 가를 쓰고 이러한 행정체계의 시행 목적과 가정을 쓰시오. 일단 이제 가는 이제 대조적인 두 방식의 행정체계. 요거는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목적사라고 했죠. 일단 의정부 서사제의 목적은 세종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쓰셔야겠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육조직계제 목적은 왕권 강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주관식 모을 때 무조건 뭐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왕권 강화, 중앙집권 강화. 무조건 이렇게 하나로 찍으면 10개 중에 하나 맞는 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럼 의사결정 과정인, 이게 보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있어. 이 가정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육조직계제 의사 과정인지, 아니, 의정부 서사 의사 결정 과정인지, 결정 과정,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실시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의사결정 과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정부 서사제도는 군사권과 인사권을 제하고는 누가 다 처리하는 거죠? 의정부에 한번 거쳐가고 처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는 사대문서나 중재인 제시문 제하고는 의정부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직접 보고하는 제도죠. 근데 실시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처럼 태조 때 뭘 실시했고 태종 때 뭘 실시했고 뭐 세종 때 뭘 실시했고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 가정을 쓸 때 의사결정 가정인지 아니면 실시 가정인지 요런 것들 쓰셔야 되는데 이걸 여기 뭐 공사기준인데 답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제가 두 개 같이 달아놨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5번은 이제 보면 다음 건의를 이제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언제 때 내용이냐면 거기 태종실록이죠. 태종 8년 때 내용이죠. 태종 8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목상은 6조 집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된 이유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의정부 단독 의의가 제도 있었고 의정부가 6조를 관할하는 관리감독권이 있었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잘 실시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건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의정부가 총괄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전체에서 제대로 6조 집계가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 보면 간제를 개혁하여 6조를 정상품에서 아문에서 정이품 암으로 그 뭐냐면 승격시켰다. 요거 일단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근데 문제가 이거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 상소 이후에 이익을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 오는 거죠.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제를 개혁하여 6조의 상품 아문을 이품한 것은 이 상소 이전의 내용이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태종 5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그 전에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대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재상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이끌려고 했다. 이건 누구야? 총재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정도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의 정책 의결권만 가지고 행정적인 서무는 6조 넘기도겠다.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행정적 서무는 6조에 넘기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의정부 4대 문서와 중재수 재심만 간장해도 됐다. 이거는 언제 때 얘기하면 태종 14년 때 얘기해요. 예. 태종 14년 때 이제 완전히 직계제가 이제 정착되면서 했던 조치고요.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5번은 이제 뭐냐면 이 5번 관련된 것은 이제 조선 초기 때 고려 간제를 이제 새롭게 조선 간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번 간제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간제를 없앴다가 또 복귀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재신들만 의정부 기속시키고 독립간부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종종 2년 때 도평 의사사를 폐지시키고 그다음 의정부로 이렇게 만드는 그 내용들인데 그건 요건 관련이 없죠. 그 전에 거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3번.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찾았냐면 그 국편이 있죠. 국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낸 거야. 그래서 요거는 10년도 문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 어려워. 이게 내가 인고 역사상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예. 그래갖고 이거 분석하느라고 제가 좀 고생했어요. 제가 이거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과거 교육제도를 볼게요. 과거 교육제도. 자, 조선의 이제 과거제도는 이제 고조시대 과거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어요. 예, 좀 보면. 자,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과거제도 중에 율가는 뭐와 관련된 거죠? 법률 전문가들 선발하는 오늘날 사법시험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사법시험 대단하게 여기죠. 근데 지금은 사법시험은 거의 이제 없어졌네요. 예, 마지막 시험 보고 이제 폐지되고, 지금은 다 로스쿨 나와야지만,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가 되는데, 하여튼, 그 율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작가 중에 하나인데, 자, 1등을 합격한 자에게는 종육품이 주어졌다. 종육품이 아니라 종팔품이 주어졌어요. 종팔품. 자, 이건 이제 알 수 있는 게 21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율가 같은 경우는 작가 1등, 2등, 3등 있는데, 보통 이제 같은 작가라도 그 역가가 통역관 시험이 지금 서열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1등은 종칠품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가 같은 경우는 종팔품이 주어졌어. 다 종계열이죠? 예, 정계열이 아니라. 근데 상대적으로 문과, 무과를 좀 볼게요. 문과는 장원급제 할 경우에는 종육품직이 주어지고, 그 다음 2등을 할 경우에 다 정품직을 주어지죠? 정 7품, 8품, 9품. 그 다음에 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각각에 들어가면, 3등 안에 들어갈 경우에 종 7품계가 주어져요. 그래서 역가, 문과, 무과 1등의 차이가, 기타 작가의 차이가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육품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종 8품이라 쓰시면 되죠. 종 8품. 자, 종 6품이 아니라 종 8품을 쓰시면 되고, 자, 시험 과목 대명률, 무언록, 건국대적, 맞죠? 무언록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거 원나라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체 검시서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살인사건이 나오면,
그 시체를 보고 사인을 밝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해부하고 그런 것도 못하니까 겉모습을 보고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독살당했는지 타살당했는지 아니 자살했는지 이런 것들 사인을 밝히기 위한 건데 이 무언록이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증수무언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검시서 조선시대 검시로서 활동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사용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맞죠? 3번은 작가의 하나로 예조에 전담하여 법률 요원을 선발했다. 자, 작가 하나는 맞아. 뭐가 틀렸을까요? 예조가 아니죠. 헌조사에 고율사가 있어. 고율사. 예, 이 고율사에서 담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참고로 보통 이제 작가 교육은 해당 간청에서 하죠. 해당 간청에서 하고 지방에서 이제 지방 간청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신년시 정기시에는 초시와 복시를 거쳐서 18명을 이제 선발했고 전시에는 9명을 뽑았다. 여기 왜 틀렸을까요? 예, 전시는 없죠. 초시나 복시가 있고 전시는 이제 문과 무과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2번이다. 되게 작가에 합격한 사람들은 되게 그 집안 출신들이 합격을 해요. 그 역대 가문들이 이제 그 중인 가문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독관들도 되게 그 집안 내역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죠.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되게 중인들이 세습지고 이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 보기의 내용에 준하여 고조시대 때 까지 조선시대 가고제도 운영을 번화상을 500자 이내로 쓰시오. 단서를 달았죠. 이게 고조와 조선왕조의 가고제 간의 차이, 학교제도 연관성, 참여자 신분층 학대 이렇게 있는데, 자, 고려 조선왕조의 가고제도의 차이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잠깐 고려는 설명했고 조선 부분은 잠깐 어디 보면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 보면 가거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문과, 무과, 작가가 있고 그래서 고려시대에 없는 무과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문과는 소과가 있고 초시, 복시 본 다음에 대과는 초시, 보시,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게 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곤치세요. 초시예요, 전시예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과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어요. 이게 이제 한 개, 속과 없이 한 번 시험 보죠.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보고. 작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초시, 복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정기시는 신경시, 부정기시는 중강시, 별시, 알성시,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학교제도 연관성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제 예전에 논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단서를 정확한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 구평에 읽다가 찾아놨어. 아하 하면서 이제 찾아낸 건데,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고조시대하고는 상대적인 거예요. 고조시대는 학교제도의 연관성이 되게 강하죠. 왜냐면 국자감시 합격하고 진사 호칭을 얻어도 몇 년 동안 수학을 해야 돼. 예종 때 기준으로 3년 동안 국자감시 수학을 해야 돼. 그래야지 동당감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조선 때는 처음엔 조선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가거제도의 역할 모델을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옆에 있었던 명나라죠. 그래서 명나라는 철저히 학교제도와 가거제도를 연관시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생원 자격이 주어져야지만 감생이 있어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속가 시험, 그러니까 문과를 기준으로 속가 시험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한교에 입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대과는 어디를 합격해야 되냐면 성균관에 입학해야지만 주어지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 조선은 이제 신분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교의 양반들이 들어가서 일반 평민들 교육받기 싫어해.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교생만 딱 걸어놓고 실제 공부는 어디에서 했죠? 거기 사원에서 했잖아. 서원에서. 그리고 실제 한교는 일반 평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문과 쪽에 있는 성균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원점 300점을 얻어야지만 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했죠?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고 했죠.
원점 300점 어떻게 얻어야 돼요?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1점인데 그게 원래 처음에 잘 실시했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무너지냐?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그 신영시 외에도 신영시는 원점 300점이지만 그 여러 가지 비정기 시험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원점 수가 점점 낮아져. 조건이 300점에서 200점, 100점. 어떨 때는 아예 안 보는 시험으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영종조 때 넘어가면 아예 속가 안 보고 그냥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요런 내용도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왜 그러면 속가 시험을 보려고 갔냐? 진사시, 생원시를 왜 보려고 했냐? 이거는 이제 진사, 생원시 보는 목적은 과거시와 대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 때는 자기가 이제 지방에서 양반께나 행사하려면 적어도 뭔 있어야 돼. 진사와 생원의 자격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 실제로 그 중앙 간직 얻으려면 속가만 보고 그냥 대가를 보면 돼요. 영종조 때부터 그냥 점프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 예,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원래 의도와 달리 잘 안 됐다. 그 다음에 참여신분층은 확대됐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확대됐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론 이제 제한을 뒀겠지만 양반 자체가 고려 문벌귀족보다 더 확대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 계층들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 사회사 넘어갈게요. 사회사. 자, 조선 초기의 어떤 신분제도에 관해서 설명 오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조선 신분사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무슨 제와 무슨 제죠? 양천제와 반상제야. 그래서 양천제와 반상제는 그 16세기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반상제야. 근데 뭐에서 차이 나요? 15세기 사이에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양천제는 15세기들 이제 반상제 없이 법제적 신분인 양인과 천인이고, 그 양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직업들은 자신의 노력과의 성취 신분이었다는 관점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반상제는 16세가 마찬가지로 15세기도 양반이란 계층이 있었고 중인한 계층이 있었고, 이건 다 귀속 신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 반상제보다는 양천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은 신분적으로 몇 세기 때 형성됐던 거죠? 16세기 때 형성된 거고, 중인 계층은 16세기 때 형성돼서 실제로는 조선 후기 때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천제 입각에서 이제 사회를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양천제 입각에서 문제 풀어보면, 자, 양인 계층의 권리와 의무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맞죠? 이거는 양천제에서 대해서 성취주의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반영마을인 부국의 천민 집단이 종속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얘기죠. 네, 조선시대 때는 없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일정한 직역이 없는 농민을 백정에 불렸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얘기죠. 거꾸로 일정한 직역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렸어요? 정호라고 불렸죠. 그래서 그 좀 계급적인 볼 때는 이제 신분적인 볼 때는 정호가 좀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백정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죠. 요때 백자는 없을 백자예요. 그러니까 직역이 없는 남정네라는 뜻이에요. 백정은. 근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종 때 그 하척들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백정이라는 칭호를 줬는데, 오히려 이 백정이라는 칭호가 뭘로 바뀌었죠? 소 돼지 잡는 사람 요 의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양반은 예약과 보학을 통해 신분적 지위를 강했다. 요거는 그 17세기 이후에요.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보학은 뭐예요? 족보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다음 예약, 이건 17세기 성리학적 가치 체계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형상들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랑 안 맞죠.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그 중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 자료에 나타난 계층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중인의 명칭이 왜 생겼는가?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 중인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인들이 주로 이제 살았던 곳, 중인들이 살았던 곳이 이제 서울의 중간 지역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중인이다, 이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이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중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어디 당파에 속하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냐면 양반과 그다음 평민 간에 중간에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중인이다. 이렇게 이제 세네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중 학계 통설은 어딜까요? 양반과 평민 사이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인이라는 이런 그 설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어디에 가냐면 지역 개념설. 그러니까 중인의 사는 지역 있죠? 오늘날 어디 살았을까? 주로 종로 부근에 살았던 지역.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중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중인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요, 법제상 문과 응시가 가능했다. 맞죠? 이 사람들은 문과 응시가 가능했어요. 예. 근데 간행적으로 막았던 거죠. 간행적으로. 형이 같은 게 예를 들어갖고 형이가 가고 시험 보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수정의 허락을 맡아야 돼. 그 수정이 허가 안 해주죠.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 이유를 보면 나중에 이제 원래 서울과 중인은 다른 계층인데, 서울인이 기술관이 많이 등용되면서 이들이 합쳐서 뭐라고 하죠? 중서였고 넓은 범위의 중인에 속하게 되죠. 자, 그런 것들 이제 17세기 이후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조선후기 때는 중인들이 시상을 많이 조성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양반들과 같이 이런 그 교황을 싸우면서 신분상속 운동을 벌이면서 시사를 조직하고 공동 시집이나 공동 정기나 공동 자기나라의 역사책을 쓰는 유양문학 운동을 같이 펼치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시사 조직으로서 천수경이 만든 옥계신사가 있고요. 옥계시사가 최경영의 직하시사, 박유목의 서원시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인들이 이제 시모임을 갖고 거기 일부 양반들도 평민들도 참여를 했죠. 그러면 조선왕조에서는 그걸 장려했을까요? 탄압했을까요?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왕조 입장 올 때도 원래 조선왕조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계층에 상관없이 글을 읽고 유교적 어떤 지식이 오는 걸 되게 장려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려했고, 두 번째로는 중인들 너무 억누를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폭발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분출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출을 해줘야지 이들의 불만을 좀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잖아. 그래서 장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그 기술직이 천시되고 세습화됐으며 15세기부터 양반과 상민 중간 집단의 신분이 고착화 됐다. 요게 왜 틀렸냐? 일단 조선왕조에서는 기술직을 장려했어요. 일단 작가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뭐냐면 천시받았죠. 그래서 이제 양반들도 뭐 기술직에 관심이 있어도 그 안 배우려고 했어. 왜? 그 잘못 배웠다가 어떻게? 중위로 신분이 격화되잖아. 근데 양반들이 약간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의학 관련된 지식들은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의학은 왜 많이 알고 있었냐면 지금 좀 병원이 많고 그런 데가 없었던, 약국이나 병원 많지 않을 때 시대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그다음 자기 가족들이 아프면 자신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의학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양반들도 의학적 지식은 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걸 직업적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거 없었고, 그다음 15세기 때 아니라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때 형성돼서 언제부터 정착이 돼 있죠? 17세기 이후부터 정착됐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7세기 이후부터 중인이란 말이 역사책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7세기 때 중인 계층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하고 이제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조선왕조의 법체계를 이제 말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두 문제 나왔는데, 자, 요건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조선왕조의 법체계를 좀 전반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조선은 이제 그 건국 과정에서 이제 또 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 변화를 흡수해서 여러 가지 법률 체계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든 이제 공식 법전은 아니지만 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예요? 정도전이 편찬한 조선 건국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국전을 바탕으로 조선의 경제 육준이 만들고 그다음에 육전 체제가 후에 건국대전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러면 건국대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전들이 이제 정비되죠. 이때 법전이라는 거는 그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률들을 일정한 기준에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뒤에 잠깐 거기 224페이지에 오면 건국대전 있고 그 다음에 영조 때 뭘 정비했죠?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는 대종통보, 대종통변. 그 다음 고종 때 마지막 그 뭐냐면 법전인 대전 해통을 정비했죠. 그리고 대전 해통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육전조대라는 시행규칙을 뒀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조선시대 법전을 정비할 때에 그 뭐냐면 기준 세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일단 뭐냐면 일단 이제 그 법 중에 그러니까 그 법이 되게 많이 공포됐을 거 아니에요. 그 법 중에 대전에서 편찬한 법은 그 일부분이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칙령 중에 왕의 명령 중에 일시적인 법률과 영구집법을 이제 구분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법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구집법, 그러니까 영구히 보관한 보편성 있는 법을 가지고 이걸 육전 체제에 입각해서 했다. 이전, 호전, 병전 이런 체제로 만들었죠. 그래서 육전 체제는 두 가지 영향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조선 건국전 육전 체제에 영향을 받았고 주대에 명시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왕이 명령을 뭐라고 해요? 교지라고 하죠. 교지. 근데 왕의 명령을 받는 거 해당 간서에서 접수한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교지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걸 뭐냐 수교라고 해. 수교. 그래서 이 수교가 그 되게 그 간서별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간서별로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간청에 등록에 기록이 됐고 나중에 이걸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간청별로 정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육전별로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제도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형전은 그러니까 이때 형전이라는 건 뭐야? 형전은 건국대전 육전의 형전 있죠? 그 형전은 와 대명률이 충돌될 경우에는 대명률보다는 형전이 더 우선시적인 거야. 그럼 좀 설명이 필요하면 그럼 대명률이 뭐냐면 무시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선의 그 형법체는 뭐가 중요시죠? 대명률이야. 그래서 그 고려가 이제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고려가 왜 망했냐? 왜냐면 고려가 부정부패가 많고 그 제대로 헌법 질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먼저 뭘 가져가냐 대명률 가지고 했어.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명률이지만 뭐가 문제? 조선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에 있냐면 그 대명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기항을 보낼 때 삼천리, 오천리 그릇만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이 아무리 따져도 삼천리, 오천리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항을 보내냐? 그래서 기항을 삼천리 맞추게 뺑뺑 돌아가지고 쟤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 보냈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맞으니까 뭘 만든 거야? 건국대전의 형전 안에는 그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삼천리 할 경우에 300리, 그 다음 천리 할 경우는 100리 이런 식으로 줄여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그 뭐냐면 형벌제도 중에 좀 뭐냐면 약간 이제 그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팽형이라 해갖고 토사구팽 말 들어봤죠? 그래갖고 이제 잡아다가 이제 거기 가마속에 넣는 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일종의 팽형은 하되 가마속에 집어넣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신용만 하고 일종의 사회적 처벌형 그러니까 명예를 실추시킨 형 정도만 약간 가볍게 상립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경우에만 한정돼 갖고 뭐냐면 대명률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실정에 맞는 이걸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주적이라는 것은 자주적이라는 것은 대명률 벗어나다는 그게 아니라 대명률이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명률을 약간 개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대적인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해석을 좀 약간 달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 건국대전을 이제
두고 그 속대전, 대전통보 할 때 그 건국대전 내용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거기에 물 붙여. 건국대전 원이라고 하고 속대전은 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전통보 징이라 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조선성원 이 원칙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선조들이 성왕이 만든 법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어떤 사회적 변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중국의 우리 시점에 맞지 않는 법들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들어온 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전 그 성형 준수주의, 그 다음 또 국가 만세 통행 직유 원칙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 기본 외워두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번을 보면 가와 나의 조선왕조 주요 법전이다. 자, 이와 관련된 서술로 오는 것을 보기에 모두 오는 것은 자, 일단 조선왕조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신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법전 편찬에 구체화되었다. 태종 6년에 중의에 공포된 뭐가 들어가죠? 이거 가에? 네, 경제육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경제육전은 누가 그 만들었어요? 조준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도전에 그 조선 건국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성문화된 법전이고 하지만 이후에 법전 수찬 작업을 계속해서 성종 때의 모든 법률을 종합한 통일적인 법전을 완성했는데 이게 나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건국대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건국대전 이제 그 편찬할 때 이제 원칙이 확립됐는데 앞에 일시인 법과 그 다음에 영원히 남기는 법이 있죠. 이걸 앞에를 전이라고 하고 뒤를 록이라고 하는데 건국대전은 그 전자가 더 많은 것처럼 어디만 정리한 거예요? 일시인 법이 아니라 그 영구집법만 정리해갖고 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그 영조 때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상을 이제 다시 정리한 속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전통보가 있죠. 그 다음에 대전해통이 있죠. 대전해통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고종 초기 때, 대원군 집권시 시기 때 만들어졌던 거죠. 이런 걸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여기 가는 정도준이 주관하여 편찬했다. 이건 틀리죠. 정도준이 아니라 조준이 편찬했어요. 다만 정도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조선 건국전에. 그다음 나는 여기 보면 이제 그 건국대전은 그 국가 만세 통행지구를 내세웠고 그 포방했고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어떤 것을 곤칠 때 뭐냐면 건국대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증보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형전에 정정할 수 없고 대명령에 따랐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특수법률이 형전에 건국대전 따르되 그걸 외에는 다 기본적으로 뭘 따르나 대명령을 따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 건국대전 현전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 편찬한 시기, 그러니까 속대전 영조죠. 제하살림의 본격적인 서원을 대폭 정리했죠. 예, 신문고를 부활했고 맞죠. 그래서 서원을 정리하는 게 두 번 있었어. 영조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가 있었죠? 대원군 때 있었죠. 그 다음에 라는 그 대전 통보죠. 대전 통편인데 그건 정조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조 때 육전조대를 편찬하고 그 사형수에 대한 삼신제를 엄격히 했다. 요거는 육전조대는 대원군 때죠. 대전 그 해통을 그 했대. 대전 해통을 이제 그 했대. 그 대전 해통의 부족한 부분 그다음 시행 규칙들을 정리한 것이 뭐예요? 육전조대요. 예. 그래서 있고 정조 때 얘기가 아니죠. 그다음에 그 사형수에 대한 삼신제가 엄격하게 시행된 것은 이게 이제 기록마다 좀 다른데 세종이나 영조 때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그 정조 때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기록상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뭐다? 니은하고 디귿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자,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건 똑같은 말인데 다음은 어느 법전의 법례를 중에 일부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이제 법례라는 것은 체계 형식과 편찬 방식을 밝힌 부분인데, 제가 이걸 03년에 저도 이제 임용시험 볼 때 이게 풀었거든요. 아, 그때 그냥 뜨끔했어.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은 참 우습죠. 문제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푸는 문제인데, 그때는 진짜 듣보잡 문제였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가는, 건국대전 편찬의 정치적 의의. 뭐, 이건 통론의 7차 지도 있는 내용 쓰시면 되겠죠. 기존의 법전을 정리하고, 조선왕조의 통치 질서를 마련하고, 왕권과 법治질서. 여기도 또 왕권과 키워드 또 들어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를 편찬할 때, 대종통필을 편찬할 때, 탕평의 성격을 영조 때 그거와 구분해서 쓰시오. 요거는 만론탄평 대신에 중론탄평을 두며 탕평을 실시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더 쓰시면 되겠죠. 만론탄평은 뭐야? 온건파들을 각파의 온건파들을 등용했고 주로 이제 외척들과 연결시켰고 용인했고, 중론탄평은 외척을 배척한 채 각파의 뭐야? 의리와 명분이 뚜렷한 사람들만 등용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4-3번을 보면 요 수교의 의미가 뭐냐? 수교는 왕의 명령을 뭐라고 해요? 교지죠. 그 자세한 걸 전지라고 하는데, 교지를 각 간청에서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교라고 해. 근데 이 수교 내용이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수교 내용이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는 교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것도 그 간청이나 지방 사정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야겠죠. 그 수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조례나 조규나 이런 것들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각사 등록, 각 간청에 등록이 있어. 등록에다 기록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록하면 비변사 등록만 생각하지만 실제 등록은 각 간청에 다 있는 거야.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교라는 것은 왕의 지시를 받는 거, 각 간청에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수교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가보시면 공문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 기간제 교사, 시공사 그런 경우 있을 텐데, 거기 나이스 들어가면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접수하죠. 예. 그래갖고 자기한테 관련된 접수하고 공람을 시켜서 모든 걸 다 보는 그거 있어요. 모든 그 교사들이 보는 건데,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공람을. 그래서 저는 문서처를 잘 안 하는데, 자,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욕 얻어먹어.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욕 얻어먹었는데, 자, 거기에 보면 위 내용을 참조해서 조선시대 전의 편찬 기본 원칙, 그거 외워두셔야죠. 일단 건국대전 현장이 대명령보다 우선시 적용한다. 그래서 적용한다니까 기본 원칙이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인데, 적용한다는 자체도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도. 예. 그다음 건국대전 현장은 대명령보다 우선시 적용된다 이거고, 두 번째 시적인 법률과 영구지법을 구분해서 어디만 편찬한다? 영구지법. 그러니까 록이 아니라 전만 편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본 게 뭐야? 조정, 성형, 준수주의. 그래갖고 뭐냐면 국가 만세 통행 지구라고 하죠. 건국대 원전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 밑에 고쳐야 할 부분만 각줄 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 중에 건국대전 원이라고 하고, 속대전은 그때 속, 대전통을 증, 그 다음에 그 밑에 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7차 지도서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야 한국사 길라잡이인가요? 거기도 잘 나와 있고, 국편이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데 한국사 길라잡이 있는 것이 좀 약간 좀 편하실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이 부분 문제가 09년 이후에 안 나왔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영존족 때 그런 정치를 정리해봤어요. 영주의 정치 좀 보시면 되고, 224페이지에 조선시대 법전 정리 있죠? 외워두세요 이거. 예, 그거 이제 했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이제 보면 사림대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은 교과서 정도의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사림은 이제 일단 설명을 고른 것을 보면, 자,
길제합풍을 계승했다. 맞죠? 일단 맞는 것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길제합풍이 잠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도정치, 항초정치를 강조했다. 맞죠? 그래서 기흑하고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를 추구했다. 물질의 공리주의는 누구를 의미할까, 이거는 훈구파, 훈구파들을 이제 얘기하고, 아니면 초창기 때 간학파? 요 정도? 간학파는 훈구파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사상 조류에 간대했다. 요거는 이제 좀 간학파. 간학파. 그럼 요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림의 기원이 뭐라고 하죠? 온건파 사대부고, 그 다음에 훈구파의 기원이 혁명파 사대부라고 하죠? 근데 혁명파 사대부는 간학파가 연결되고, 간학파 중 일부가 뭐가 되냐면,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간에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하고 또 산인파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온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역대 사상이 되게 간대했죠. 간대했잖아. 근데 산인파는 오직 유의하게 뭐예요? 산인파는 성리학만 강조했죠.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면, 보기에 산인파의 세력 기반을 옳게 고른 것은, 자, 산인파는 이제 중앙정치로 3사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 지방의 권한을 확대시켜서 항역보공운동, 그 다음에 서원 건립운동, 유황숙 복립운동을 펼쳤죠. 그러면 산인과 관련된 부분 보면요, 기획, 항약 있고, 그 다음에 서원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현란가 있죠? 현란가. 추천제도인데, 요게 이제 사임하고 관련돼 있고, 향교는 이거는 뭐 관련이 없고요. 국가가 이제 향중 교화를 목적으로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집현전은 간학파의 근거지죠? 간학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도당은 상관없죠. 이 도당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간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간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조선 전기 때는 도당이 어디겠어요? 의정부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는 도평 의사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16세기 때 백운도 서원이 창설한 이후 숙중 때 이르면 서원뿐만 아니라 사호까지도 대대적으로 세워졌다. 그 결과 나타난 형상 거리가 먼 것은, 자, 숙중 때 서원이 사호화되는 형상이 일어나죠. 서원은 맹자나 공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조광조처럼, 이이나 이항처럼 뛰어난 선현들 모시기 위한 거고, 사호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 조상을 모시는 건데, 나중에 이게 숙중 말기에 들어가면 서원과 사호가, 뒤섞여. 혼단돼. 그래서 서원 안에 사호를 모시고,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국 정치 때문에 그렇죠. 한국 정치 갑술왕국 이후에, 그 다음 남인들이 대거 어디로 가죠? 영남 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남아서 향반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누굴 내세워야 돼요? 자기 조상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원에 뭘 모시게 된 거야? 자기 조상 유입인 사호를 모시게 돼요. 그래서 서원과 사호가 구분이 안 되고 서원이 남서이 돼. 많이 세워지죠.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한국 정치와 관련된 것 중에 분당정치 발달은 틀리죠. 왜냐하면 한국 정치 자체가 뭐예요? 붕당정치 말피야. 일당 독재 때문에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붕당정치 발달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문벌 중시 강화, 교육적 기능 쇠퇴, 선언봉사 기능 강화 이렇게. 근데 선언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답이 3번이 될 수 있고, 봉사 기능 강화는 선언은 아마 원래는 의미는 조광조나 이학 같은 사람들인데 기능 강화하고는 상관없고, 이게 이제 자기 조상 강화 이렇게 있는데 벌다는 답이 없기 때문에 3번을 해놨거든요. 확실하게. 그래갖고 이게 요거 92년부터 해서 96년까지는 좀 풀다 보면 뭐랄까 답이 두 개가 있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말한 것처럼 요때 문제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한 문제씩 뺏겨가지고 나중에 조합하는 식으로 기출문제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뺏기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 뺏겼구나. 그 주로 장학사들이 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내는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최적의 답안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중에 타당한 것만 고르면 돼. 분당 정치의 발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자, 이건 조선 중기 때 이제 항촌사의 변동, 그러니까 한약의 변천 과정과 관련 내용인데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3번 문제 나왔어요. 3번.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 예. 목소리가 좀 가가지고 좀 쉬었다 할게요.